예, 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울산광역시 후기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 요강 학부모 설명회 진행을 맡은 울산광역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김혁장 학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6학년도 울산광역시 후기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 요강의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올해 이루어지는 울산광역시 고등학교 입학 전형 일정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10월 이제 말이니까요, 그죠? 현재 지금 마이스터 고등학교 접수 교부가 끝나서 1차 합격자 발표가 지금 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여기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쯤 되면 특성화 고등학교 특별 전형이 이제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11월 말쯤 되면 특성화고등학교 일반 전형이 시작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기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먼저 선발을 합니다. 선발을 하고 그리고 후기고등학교에서 이제 뒤에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 그런 구조를 지니고 있고요. 크게 보시면 그래서 고등학교는 정기고등학교와 후기고등학교로 나뉜다. 그래서 후기 일반고라고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일반 고등학교는 이제 후기 학교에 해당하기 때문에 후기 일반고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울산과학고부터 시작해서 특성화고까지 학생들을 쭉 다 이제 선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울산 외국어 같은 특목고, 청운고 같은 자사고, 그리고 일반고에 지원하고자 학생들은 여기 이제 지원하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학생들이 여기 이제 지원을 해서 좋은 결과를 기다리는 후기 일반 전형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일반 고등학교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리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후기 일반고 입학 전형 요강은 이미 8월 말에 시행이 되어서 안내가 되었고 지금 자료집 들고 계시는 그 내용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서 접수일은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인데요. 예전에 우리 대학 갈 때처럼 그렇게 뭐 접수를 실제로 와서 접수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중학교에서 담임쌤들께서 나이스라는 전산을 통해서 직접 접수하시고 입력을 하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입력해서 우리 교육청으로 제출하기 전에 본인들로부터 이제 확인을 받는 그런 과정들을 쭉 거칠 거거든요. 나중에 설명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내년 1월 7일 날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학년도 후기 일반고 입학 전형 요강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신 성적 200점에 의해서 남녀 구분 없이 고등학교 수용 인원만큼 선발해서 추첨 배정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수용 인원만큼 선발을 한다는 거예요. 입학 전형이죠. 전형이니까 학생을 선발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울산광역시 후기 일반고 이번에 정원이 예를 들면 100명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100명만큼을 선발을 하고 그 선발된 100명에 한해서만 어떻게 추첨해서 고등학교를 배정한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배정은 어떻게 한다고요? 추첨해서 배정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실 게 학생들을 선발을 하기 때문에 이 선발하는 단계에서는 내신 성적을 반영할 거고요. 내신 성적에 의해서 선발된 학생들을 배정할 때에는 성적을 보지 않고 추첨을 합니다. 이 방식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발할 때는 내신 성적을 반영하는 걸 다 이해를 하시는데 배정을 할 때도 성적이 반영되는 걸로 이제 간혹 잘못 알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계시던데 배정을 할 때는 성적 상관없이 추첨 배정을 합니다. 이거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학생들을 선발할 때 반영되는 내신 성적 200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교과 영역 80%와 비교과 영역 20%를 합산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러면 교과 영역은 다시 무엇으로 구성이 되는가? 교과 영역은 2학년 성적 40%와 3학년 성적 60%를 합산하여서 산출합니다. 그래서 뒤늦게 철들어 3학년 때 열심히 한 학생들이 그나마 좀 낮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는 안 계시겠지만 담임선생님이 상담을 해주셨는데 좀 간당간당합니다.
그래도 3학년 아직 시험이 남아있으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가능합니다. 이런 응답 혹시 받으신 분이 계신다면 3학년 성적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타임스에 그런 조언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중학교 1학년 성적도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생들 있으면 이제 이미 안내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성적부터 고2에 반영이 되니까 네, 참고하시고 동생들 관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교과 영역 20%는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출석 성적, 봉사활동 성적, 행동 발달 상황 성적, 창의적 체험 활동 성적, 이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이 되고 반영 비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출석 성적이 제일 높고요. 나머지 세 영역은 동일하게 4%로 반영이 됩니다. 각각 나중에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보셨던 과학고라든지 마이스터고, 스포츠과학고, 그리고 특성화고, 이 학교들 정기학교라고 하는데 정기학교 신입생으로 선발, 즉 합격된 자는 후기학교, 우리 일반고를 포함해서 외국어고, 청운고에 배정을, 그러니까 그 학교들은 배정은 아니지만 일반고 배정에서 당연히 제외가 됩니다. 제외가 되고 아까 나중에 이제 이중 지원 금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기학교에 합격한 학생은 애초에 후기학교에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명심하시고 여기 계신 분들은 정기 합격자를 두신 어머 애들이 한 분도 없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합격했는데 하시면 지금 댁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후기학교에는. 자, 그리고 전형에 합격한 자가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등록을 포기하고 나 이 학교 안 가고 저 학교 가고 싶어요 하면 법령에 의해서 해당 학년도에는 그 어떠한 고등학교도 진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는 이제 후기 일반고 진학을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오셨기 때문에 정기학교에 아마 넣지 않으셨거나 아니면 뭐 과학고 같은 경우에 넣었는데 안 좋은 결과가 있는 자제분의 보호자들로 이해가 됩니다만 합격을 한 상태에서는 등록을 포기하면 그 해당 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신중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후기 안에는 이제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가 있잖아요. 이걸 놓고 또 고민하실 텐데 합격한 이후에 마음 변해서 등록을 포기하면 올해는 고등학교를 못 간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고 아이와 대화를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기 일반고등학교 입학전형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원서 접수 기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 15일 월요일부터 18일 목요일까지이고 매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중학교 담임쌤들께서 챙기실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들께 직접 뭐 접수를 하러 가시거나 오시거나 하실 일은 없습니다만 담임쌤들께서 잘 챙기시도록 제가 안내를 하겠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합격자 발표는 1월 7일 내년도 1월 7일 수요일이고요. 배정 발표는 23일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합격 배정 나는 거 보고 이제 설을 세시게 될 텐데요. 다 원하는 학교에 배정 받으셔서 좋은 분위기로 설을 세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원서 작성 및 제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울산 광주 소재의 중학교 졸업 예정자 아마 대부분 졸업 예정자의 부모님들이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졸업 예정자들은 출신 중학교에서 원서 접수 프로그램에 접속을 담임쌤께 하셔서 원서를 직접 작성하시고 접수를 하십니다. 이때 담임쌤이 직접 작성을 하실 때 부모님들이 나 다 확인했어요 라는 부모님의 사인이 들어간 걸 보시고 작성을 하시기 때문에 나중에 애가 엄마 선생님이 다 사인 받아오래 라고 주는 종이가 있을 겁니다. 그거 안 보고 그냥 사인하셔갖고 드렸는데 담임쌤이 입력했다가 잘못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시와 관련된 거는 꼭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접수도 이제 나이스 상에서 이 프로그램 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는 아버님들께서는 크게 하실 일은 없으십니다. 타시도 중학교의 졸업자나 검정고시 합격자 그리고 학력 인정자 그리고 기타 양산이나 경주 인근의 교육감 협의 지역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리인이나 본인이 직접 와서 접수를 하는데 제가 오늘 신청을 받아본 결과 이런 분들은 안 계신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후기 일반고등학교 내신 성적 산출에 대한 기본 지침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내신 성적 산출
반영 비율과 점수입니다. 아까 보셨다시피 2학년 성적과 3학년 성적만 들어가죠. 2학년 성적 32%에서 배점은 64점, 200점 만점에. 그리고 3학년 성적이 48%, 총 80%가 되고 배점은 96점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다 합치면 160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비교과 성적이 20% 반영되는데 다시 구분하면 출석 성적이 16점, 봉사 8점, 행발 8점, 창체 8점에서 총 200점 만점으로 이제 내신 성적이 산출이 되고요. 비교과, 그러니까 이제 출석이라든지 봉사활동 실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산출 기준일은 11월 30일 일요일까지의 실적이 후기 일반고 입학 전형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 11월 30일 날 했다고 하면 그거까지는 다 반영을 해서 이제 입학 전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담임생들께서 이제 11월 30일까지 싹 다 이제 마감이 되면 내신 성적 산출을 완료하는 날짜가 12월 5일까지 내신 성적 싹 다 이제 산출을 하시면 이제 원서 작성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출이 이루어지고 제가 사정을 하고 합격한 학생들을 이제 배정을 하고 이런 단계로 이제 쭉 이루어집니다. 자, 비교과 성적 산출에 대한 지침을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전에 출석 점수가 총 16점이라 그랬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냐면 일단 학년별 기본 점수가 4점씩이 주어져요. 기본 점수 4점이 주어지고 학년별 가산점이 4점씩 더 부과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가산점 1학년 때 4점, 4점, 4점 만점을 받으면 이제 4, 3, 12에서 총 16점 만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봉사활동도 기본 점수 2점이 부여되고 학년별로 가산점이 이제 2점씩 부여돼서 3개 학년간 8점이 이제 만점이 되는 그런 구조고요. 행동발달 상황 같은 경우는 기본 점수가 5점에다가 학년별 가산점이 1점씩 부여되는 방식. 창의적 체험활동도 행동발달 상황과 마찬가지로 기본 점수 5점에 가산점이 주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총 40점 만점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하나씩 다시 짚어드리면 출석 성적 16점은 기본 점수 4점에 학년별 가산점 4점이 주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출석 성적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에서 감점이 되는 학생들이 있어요. 어떤 학생들이 감점을 받는가 하면 미인정 결석이 있거나 또는 미인정 지각조퇴 결과가 3회 이상이면 그것을 미인정 결석 1회로 계산해서 0.5점이 감점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가산점이요. 기본 점수는 있고 그래서 학년별로 미인정 결석이 1일부터 쭉 있는데 8일 이상이면 가산점 4점을 못 받고 기본 점수만 받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구조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미인정 지각조퇴 결과는 3회를 미인정 결석 1회로 계산하고 병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봉사활동 성적 8점은 또 어떻게 산출되는가? 아까 전에 기본 점수 2점에 학년별 2점씩 가산점이 부여준다 그랬죠. 그죠? 학년별 가산점 이제 어떻게 부여되는가? 학년별로 봉사활동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가산점 2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3시간이면 1.7점, 2시간이면 1.4점, 1시간이면 1점이고 30분, 50분, 0시간 다 0점이 되겠습니다. 가산점이 없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신 성적 산출의 기본 지침 보시면 타시도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환산 시수의 공식에 의해서 환산을 해서 점수를 담임선생님들이 부여하시게 되고요. 8월 31일 이전에 전입한 경우에는 우리 교육청의 기준 시수를 적용해서 4시간 이상이면 만점을 주는 방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행동 발달 상황 성적입니다. 역시 8점 만점이고 기본 점수 5점에 학년별 가산점 1점을 부여하는 방식인데 어떤 학생들이 가산점을 받느냐? 학년별로 교과와 관련이 없는 인성 영역에 대한 수상 실적이 있는 학생, 그러니까 등급이 없는 학교장 표창을 받은 학생, 예를 들면 효행상, 선행상, 성실상, 모범상 같이 교과와 관련이 없고 인성 영역이며 등급이 없는 학교장 표창을 학년별로 받은 학생을 학년별 1점씩 가산점을 준다 이 말씀입니다. 이 상을 받는 학생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 점수가 높고요.
받은 학생들은 학년별로 이제 1점의 가산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학생을 가산점을 줄지 말지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하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행동발달상황 성적의 가산점 대상자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어요. 한 학급당 5명을 넘지 않거나 또는 해당 학년 전체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이미 3월 달에 이 두 가지 옵션 중에서 어떤 게 더 우리 학교 학생에게 유리할지를 판단해서 결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최대한 더 많은 학생들이 가산점 대상자가 되는 게 학교는 유리하겠지요. 그걸 계산해서 이제 두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결정을 하고 있고요. 학교는 그거에 따라서 학교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서 가산점 대상자를 심의해서 결정되고 그 결정된 아이들은 가산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때 해당 학년 전체 인원이라 했을 때 그 기준일은 3월 2일자 그 학년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 정원의 20% 또는 한 학급당 5명 중에서 우리 학교에 유리한 인원 수만큼을 학교에서 가산점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성적 역시 8점 만점이고 기본 점수 5점에 학년별 가산점 1점을 받는 구조입니다. 어떤 아이들이 가산점을 받는가? 먼저 자율활동 영역에서 학생 자치회 임원, 그 전교학생회장이나 전교학생 부회장이나 전교학생회 임원을 했거나 또는 학급 반장이나 학급 부반장을 역임한 학생들로 해당 학년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각 학년에서 6개월 또는 한 학기 이상 학교 및 학급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한 학생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가산점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1학기만 반장을 했다. 그러면 1학기 동안 성실히 했다라고 학교에서 판단을 하시면 가산점 대상자가 되겠고요. 자, 또 동아리 활동 영역으로 넘어와서 학교 교육과정에 의거해서 조직된 동아리 부서의 반장입니다. 학년 초에 교장선생님께서 우리 학교는 이런 정규 동아리를 운영한다라고 교장선생님이 결재를 하신 그 명단에 있는 동아리의 반장으로 역시 해당 학년에서 6개월 또는 한 학기 이상 성실히 동아리 활동에 임한 학생을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가산점 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어쨌든 가산점 부여 대상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학교에서 결정한다라는 거, 그리고 창의적 체험활동 성적의 가산점 대상자는 이 두 영역 중에서 하나의 학년에 해당되면 그 학년에서는 1점 가산점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로 넘어가서 후기 일반고 원서를 작성할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의적 체험활동 성적 가산점을 산출할 때의 유의점입니다. 이제 나중에 부모님들께 담임선생님들께서 이제 확인을 요청을 할 거거든요. 요청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기와 학년의 어떤 개념을 부모님들이 일단 갖고 계셔야 오해가 없으세요. 학기의 개념은 해당 학년 시작일인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1학기의 종료일까지가 학기예요. 그러면 2학기는요. 2학기 시작일부터 시작해서 2학기 종료일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한 학기 이상을 성실하게 반장 또는 동아리 반장을 수행해야 가산점을 받는데 2학기만 학급 반장 또는 자치의 임원 또는 동아리 반장을 한 학생은 2학기 종료일까지 수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가산점 대상자가 안 되는 거예요. 요거 3학년만. 2학년 어쨌든 2학기까지 쭉 가는 거니까요. 3학년에 해당해서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학년의 개념은 좀 달라요. 해당 학년 시작일인 3월 1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 실적이 반영되는 기한인 11월 30일을 학년으로 보고 원서 접수를 시작을 합니다. 요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기간이 6개월 또는 한 학기 이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사정에 의해서 6개월을 다 못 채웠지만 세 보니까 5개월 15일 이상이더라 하는 학생이 있으면 한 학기로 인정을 하고요. 6개월로 인정을 하고, 정말 안타깝게도 5개월 14일이다 안 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학년 2학기만 활동한 경우에는 가산점 대상이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학기 초에 학교장 결재를 득해서
임명된 경우에만. 그래서 동아리 중에 어떤 동아리가 있냐면 자율 동아리가 있어요. 학생들 자기끼리 아름아름 모여가지고 동아리를 만들어서 선생님 우리 이런 동아리 만드는데 지도교사 해주세요. 그래 해가지고 운영되는 그런 동아리가 있습니다. 이런 동아리들은 학기 초에 학교 교육과정에 의해서 정식적으로 운영되는 공식 동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자율 동아리에 장을 한 학생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근데 비교과 영역에서 가산점을 이제 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비교과 성적 가산점 부여 제외 대상이 있어요. 반장을 했는데, 전교학생회장을 했는데, 동아리 반장을 했는데 가산점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인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 조치를 받은 학생. 가해학생 조치입니다. 가해학생 조치. 1호부터 9호까지 쭉 있거든요. 그거를 받은 학생. 두 번째,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를 받은 학생. 옛날 우리 선도위원회라고 불렀던 학교 안에 그 징계위원회 있잖아요. 그거를 요즘에는 학교생활교육위원회라고 하는데 요 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 뭐 교내 뭐 출석 정지라든지 사회봉사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받은 친구들은 제외됩니다. 세 번째,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를 받은 학생도 가산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확인하러 서류를 들고 아이가 왔는데 우리 아이가 반장을 했는데 왜 가산점이 없는가? 라고 의문이 들 때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거 없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산점 대상 제외가 되어 있다면 바로 학교에 문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자, 학교는 12월 5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완료합니다. 일단 2학기 말 성적을 다 산출을 완료를 합니다. 12월 5일까지 싹 다 완료를 합니다. 자, 그리고 11월 30일자까지의 출결, 봉사, 창체, 행발, 가산점 내용을 12월 5일까지 전부 다 생활기록부에 입력을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신 성적 산출 기초자료 확인서를 출력을 해요. 담임선생님들께서. 출력을 하셔서 학생들에게 다 종이로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꼭 확인을 받고 부모님 서명을 받아오거라 라고 합니다. 학교마다 다 다르겠지만 11월 30일자까지의 생기부를 5일까지 입력을 하시니까 30일부터 12월 5일 사이에는 무조건 옵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다이어리에 메모를 해놓으시고 요 기간 내에 담임선생님께서 내신 성적 산출 기초 자료를 보내실 거니까 이거 보통 기간 하루밖에 못 줘요. 기간이 되게 촉박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요렇게 마감이 돼야 그 다음 주부터 쌤들이 원서 작성을 할 수 있어요. 부모님들이 다 확인을 해줘야 담임선생님께서 그걸 보고 이제 작성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틀, 3일 시간을 못 드리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반드시 부모님 확인하시고 되도록이면 뭐 도장 아니면 뭐 서명, 정자로 그렇게 하셔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다 수거가 완료되면 담임선생님들은 12월 8일부터 원서를 이제 나이스상에서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다 작성되면 12월 15일부터는 이제 학교별로 저희 교육청으로 원서를 이제 전송을 하시면 제가 접수 마감을 하고 이제 소위 말하는 줄을 세운다고 하죠. 사정을 쫙 합니다. 예, 그런 단계로 이루어진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첫 부분에 말씀드렸던 이중 지원 금지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으십니다.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조금씩 다르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전기고등학교 아까 어떤 고등학교 있다 하셨죠? 과고, 마이스터고, 스포츠과학고, 특성화고 이런 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합격한 학생이 후기고등학교, 일반고, 외고, 청운고에 지원이 안 됩니다. 왜? 합격을 해버렸어요. 자, 전기고등학교에 합격한 자가 타시도 후기고등학교, 타시도 특목고나 자사고에 넣고 싶은 마음 생길 수 있지만 이미 전기고에 합격했기 때문에 얘도 안 됩니다. 지원하면 이중 지원이에요. 전기에도 지원, 합격한 애가 후기에 또 지원했기 때문에 이중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중 지원이 발각되면 다 불합격입니다. 다 불합격 처리됩니다. 세 번째, 울산의 후기 고등학교에 지원했으면
타시도 후기고등학교, 타시도 일반고, 타시도 자사고, 타시도 특목고에 지원이 안 됩니다. 후기 일반고에 지원 완료됐으면 타시도 후기 일반고, 말 그대로 이중 지원이잖아요. 후기에 2번 넣은 거잖아요. 후기에는 한 번밖에 못 넣어요. 근데 후기에 2번 넣었어요. 이중 지원입니다. 네 번째, 타시도 후기고등학교에 지원한 자가 여기죠. 울산의 후기고등학교 지원 당연히 안 되겠죠. 후기 안에서는 선택하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밖에 지원 안 됩니다. 후기고등학교에 합격했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합격하면 끝. 근데 정기고등학교 추가 모집이 있네. 예를 들면 그럴 리 없지만 울산과학고가 추가 모집이 떴어요. 넣고 싶겠죠. 그렇지만 이미 후기고등학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울산과학고가 추가 모집을 한다 해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자, 그 다음 후기고등학교에 합격한 자가 타시도 후기고등학교에 지원, 타시도 후기고등학교 추가 모집에 지원 당연히 안 됩니다. 후기 안에서는 한 번밖에 안 된다니까요. 지원이. 자, 그 다음 정기고등학교 합격자가 나 안 갈래요 해서 등록을 안 했어요. 그럼 불합격 아니에요? 아닙니다. 등록을 아까 합격을 했기 때문에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이 학생은 후기고등학교 지원이 안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 타시도 후기고등학교에 지원을 했어요. 탈락했어요. 근데 지원은 이미 후기고등학교에 지원을 했기 때문에 탈락했더라도 우리교육청 후기일반고에 지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후기에는 한 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국 어느 고등학교든 후기고등학교는 한 번밖에 지원이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마지막 전국 단위 모집 후기 일반고가 있어요. 가까운 경남 거창고라든지 남해 해성고라든지 일반고인데 전국 단위 모집하는 일반고가 있어요. 우리 울산에는 없지만. 이런 학교도 어쨌든 후기 일반고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원한 학생은 우리 울산 지역 후기 일반고에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요거 많이들 물어오시더라고요. 전화로. 안 됩니다. 네. 울산 후기 일반고에 지원하고자 하는 분들은 여기 지원하시면 안 돼요. 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띵띵띵 떠오르십니다. 지금도 이제 외고랑 일반고, 청운고랑 일반고를 이제 놓고 저울질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는데 후기에 한 번밖에 지원 못하면 청운고랑 일반고 또는 외고와 일반고 중에서 선택해야 하느냐? 그거는 이제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외의 유의사항은 졸업 예정자의 응시원서, 우리 지금 오신 분들의 학생들은 다 졸업 예정자들이죠. 담임 선생님께서 원서 등록 요령을 숙지하신 다음에 그 요령에 따라 학부모의 동의를 얻고 정확히 나이스 시스템에 원서를 등록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원서를 출력해가지고 다시 부모님께 보여드릴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까 2번 종이가 날아와요. 네, 챙기셔야 돼요. 원서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동의하신 내용 맞습니까? 한 번 더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이상 없어요 라고 설명을 해주셔야 학교는 그거대로 저장을 해서 제출을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체육특기자,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되면 이 학생들은 이미 학교가 이제 결정이 됐어요. 벌써. 이런 학생들도 원서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1단계 전체 학군 1지망에다가 결정된 학교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슬슬 궁금해 하시는 거 나오죠? 자, 배정 단계별, 배정 단계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1단계는 전체 학군이 있고요. 2단계는 거주 학군이 있어요. 1단계 전체 학군은 울산광역시 전체를 한 개의 학군으로 봅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 전체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 중에서 배정을 받고자 하는 희망학교를 2개 지망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근데 그 학교는 같은 학교를 쓰시면 안 됩니다. A고 이렇게 쓸 수 없다 이 말이죠. 1희망 A고 2희망 A고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2단계는 전체 학군이 아니고 거주 학군이에요. 거주 학군은 이제 살고 계시는 주소지를 기반으로 해서 만약에 동구에 사시면 동구 안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 중에서 배정받고자 하는 고등학교를 1희망교, 2희망교, 3희망교까지 기재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세 학교는 같은 학교로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런데 외고나 타시도 국제고 또는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은 여기에 불합격하면 울산 일반고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학군에 지원한 외고, 국제고, 자사고 이름을 기재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외고나 자사고를 지원하지 않은 학생은 전체 학군부터 본인이 가고 싶은 학교를 기재할 수 있는데, 외고와 청운고를 지원하는 학생은 외고와 청운고를 지원한 것을 전체 학군에서 학교를 한번 지원한 것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외고 청운고를 만약에 쓴 학생들은 전체 학군에 외고 청운고를 기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거주 학군에서 혹시나 불합격하면 가고 싶은 학교 3개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외고나 자사고에 불합격한 학생도 일반고에 배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단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선발돼야겠죠. 아까 전에 선발해서 추천 배정한다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선발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거주학군에 기재한 1, 2, 3지망학교에 자사고 외고 불합격자들도 배정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점 되셨죠? 자, 그리고 원서에 기재하시는 주소는요, 학교 생활기록부의 주소가 그대로 입력이 돼요. 그대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2학년 때 이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생활기록부에 2학년 때 주소가 기재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아마 담임선생님들께서 실거주 조사 확인하신다면서 등본 내라고 이제 안내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직도 생활기록부에 주소 정정이 안 되어 있으면 등본을 제출하시면서 등본상에 있는 주소로 정정해달라고 담임선생님께 말씀을 하셔야 하고요. 왜냐? 그 주소로 배정이 돼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주소가 안 바뀌어 있으면 안 되겠죠. 반드시 사전에 최신 주소로 변경해 주시고, 그리고 참고하세요. 올해 3월 1일자로 울산 중구에 있는 울산 중앙여자고등학교가 현재는 울산 가온고등학교로 교명만 바뀐 게 아니라 남녀공학학교로 전환이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구에 거주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남학생들 두고 계신 분들은 선택지가 하나 더 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7년도에는 3월 1일자로 남구에 있는 구 3일여자고등학교가 울산 3일고등학교로 교명만 변경하는 게 아니라 남녀공학으로 다시 이제 개교를 합니다. 그래서 남구 쪽에 있는 우리 동생들 같은 경우 이제 선택지가 남학생들 같은 경우 하나 더 생긴다라고 이해하시고, 동생들 있으면 안내해 주시고 주변 사람들께도 안내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도대체 몇 명 뽑을 건데요. 네, 몇 명 뽑을 건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안내드리는 고등학교 학생 정원 현황은 확정된 인원이 아니라 교육청 사정에 따라서 변경이 가능한 인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후기 일반고등학교 정원 내로 선발하는 인원은 8354입니다. 8354.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후기 일반고등학교 입학 정원 현황은 우리 교육청에 있는 교육 여건 개선과라는 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학 전형은 제가 소속되어 있는 중등교육과에서 운영을 하지만 몇 명 뽑을지에 대한 저 정원에 대한 계산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 여건 개선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저 정원을 그냥 주면 받아요. 그래서 이 여건 개선과가 상황에 따라서 이 인원을 조금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학급수 조정도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된 인원은 아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건 개선과에 26학년도 고등학교 학생 배치 계획에 따라서 선발 인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정 담당 손인규 주무관입니다. 네, 앞에 순서를 말씀드리자면 일단 합격을 하셔야 이게 돼요. 네, 아까 정원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내년도 주요 변경 사항입니다. 학생 수 8354, 전년도보다 445명이 늡니다. 그리고 학급 수도 302학급에서 316학급, 14학급이 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는 일반고 40학교 변동이 없습니다.
합격자 발표는 1월 7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배정 발표는 1월 23일 금요일 예정하고 있습니다. 네. 학생 수 늘었다고 더 가기 쉬워지는 건 아닐 테고요. 학생들이 좀 전체 학생 수가 좀 많습니다. 요번에 우리 배정의 기본 방침은 학생의 학교 선택권 보장을 위해서 희망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을 배제한 평준화 배정, 그리고 원거리 억제 배정입니다. 모두들 다 근거리 배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확히는 원거리 억제 배정입니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학교군은 울산 전체 학군. 이거 왜 이러냐면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난 동구에 살지만 남구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싶어. 아니면 어디 남구에 살지만 바다가 보이는 학교에 다니고 싶어. 네, 다 희망할 수 있습니다. 당첨이 안 되면 못 가는 거고 그렇지만 할 수는 있다. 거주학구는 행정 단위를 중심으로 5개로 설정되어 있는데 다음 보시겠습니다. 해당 학교는 동구에 6개, 북구에 강동구까지 8개, 중부 8개, 남부와 온산, 온양, 청량 이쪽 지역에 해서 총 16 제일 많습니다. 범서고, 천산고까지. 네, 그다음 언양 특수, 언양 3남 지역으로 울산, 경희고, 언양고 2개가 있고요. 이 지역은 무거권과 범서권까지 선택을 할 수 있는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각 지역의 학교 보시고요. 전체 학군에서는 이 40개 학교를 다 지망하실 수가 있겠다. 네. 다음 보시겠습니다. 우선 신입생 배정에서 지원과 배정 방법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전체 학군 2개 교를 지원할 수 있고 거주학군 3개 교를 각각 선지원, 후추천 배정으로 합니다. 1단계 전체 학군, 2단계 거주학군인데 말씀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 중심으로. 아까 중복 안 된다 했잖아요. 전체 학군 1지망, 2지망을 남구 남학생, 신정고, 학성고. 거주학군 1, 2, 3을 신정고, 학성고, 제1고. 이렇게 쓰실 수는 있습니다. 전체와 거주가 중복은 가능합니다. 대부분 이렇게들 써요. 근데 간혹 어떤 계획에 의해서 다른 지역 학교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1단계 배정에서는 전체 학군의 학교별 정원의 20%를 열어놓고 희망 추첨이 돌아갑니다. 이 다음 단계에서는 학교별 40% 정원을 열어놓고 추첨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아직까지 자리를 못 잡은 학생과 남은 자리를 컴퓨터 추첨에 들어가게 돼 있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외고, 자사고, 국제고 탈락자는 2단계 거주학군 3개에서 진학이 되겠다. 자, 방금 말씀드린 것을 크게 도식화한 겁니다. 그냥 요약해서 보시자면 우선 가정에서는 원서를 쓰게 되고요. 1단계 2개 학교, 2단계 3개 학교, 총 5학교를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 교육청에서 배정 단계에서 합격자가 합격됐을 때 1단계에서 지망별 추천 배정, 2단계에서 1단계 미배정자와 외고 자사고 등등 해서 40% 추천 배정인데 중요한 것은 추첨이라는 거. 성적은 무관하겠습니다. 합격만 한다면. 마지막 요 단계에서까지 결정이 안 됐으면 3단계 임의 배정이라고 하는데 요건 통학 여건, 거리 등등 지리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도 떨어졌다고 여기에 지망한 학교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남은 자리가 있기 때문에 다시 1지망, 2지망 한 곳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망하지 않은 학교 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에 메커니즘은 복잡하지만 우선 배정 순번 생성 원리입니다. 기준번호라는 것이 있고요. 기준번호 배정을 이제 추첨을 하기 위해서 개인별 배정 순번을 정하기 위해서 기준번호를 공개 추첨하고 있습니다. 공개 추첨 누가 하느냐? 교육청 간부 2명,
교사 대표 2명, 학부모 대표 2명, 학생 대표 2명, 총 8명이 각각 한 번호씩 공뽑기를 합니다. 그러면 가령 첫 번째 접수번호 첫 번째 학생의 경우 8개 추첨된 번호가 290-48617이라는 번호가 추첨되었다고 가정하고요. 이것이 컴퓨터 속에서 어떻게 메커니즘이 되어지냐? 209-48617 곱하기 7654321이라는 의미의 번호가 곱해집니다. 그러면 그 15자리의 숫자가 나오고요. 여기서 뒤에서 8자리 딱 끊습니다. 그러면 3902-4057 요 번호가 첫 번째 아이의 추첨 번호가 됩니다. 두 번째, 접수 번호 두 번째, 첫 번째 번호 곱하기 또 7654321을 합니다. 그러면 이 수치가 나오면 또 뒤에서 8개 끊어서 요 번호가 두 번째 아이의 추첨 번호 순서가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또 이 두 번째 번호에다가 7654321 곱하면 1233337 나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 가장 빠른 아이는 세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2번은 첫 번째. 8자리지만 앞에 2자리를 보겠습니다. 이게 추첨 순번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추첨 순번이 빠를수록 희망하는 학교에 갈 확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근데 이건 컴퓨터로 순식간에 계산을 합니다.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8,000명이 다 각각 다른 숫자를 가집니다. 그래서 무작위 배정 번호를 부여받게 되고요. 배정 순번이 지망학교 배정되는데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랜덤 방식으로 공정한 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일단 요약하자면 운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너무 실망하실 건 없는 게 25학년도 배정 결과를 말씀드리자면 어떻든 1, 2, 3지망 안에 학교 간 학생이 96%입니다. 약 4%는 아예 적지 않은 학교에 갔다. 근데 그 4%가 전체에서 4%인데 이제 좀 학생들이 많거나 경합이 심한 지역에서는 이 수치가 높아지고요. 아닌 곳은 거의 없기도 합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우선 배정 방법 다시 한번 설명하는 게 되는데요. 전체 학군 1단계에서 20%, 2단계에서 40%, 누적 60%입니다. 마지막 3단계에서 40%에서 누적 100%, 마지막에는 지리정보와 통학 여건 등이 적용된 사항으로 컴퓨터 프로그램이 돌아가게 됩니다. 어떤 학교의 정원이 요 20%, 40%, 40% 전체가 아니라 각 학교별 정원의 20%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A 학교가 정원이 100명이라 치면 1단계에서 20명을 뽑고 2단계에서 40명을 뽑고 나머지 3단계에서 40명을 뽑아서 100명을 완성하게 되고요. 자, 가령 1단계에서 10명밖에 안 왔다. 오질 못했다. 그럼 남은 10명은 그 다음 단계로 또 들어가서 뽑게 됩니다. 자, 3단계는 1, 2단계까지 자리를 찾지 못한 학생과 아직 여유가 남아있는 학교의 정원을 매칭시키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별 의문 없으시죠? 네. 다음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기타 전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정원 내 우선 배정이라 하는데 이건 추첨 없이 이루어지는 전형입니다. 체육특기자, 특수교육 대상자, 국가유공자 자녀, 특례 입학자 등은 원하는 학교에 추첨 없이 갈 수 있는 법으로 정해진 특전이 있습니다. 그다음 다자녀, 3인 이상을 다자녀 가구라 그러는데요. 2인 이상이 고등학교에 재학하게 될 경우 희망에 따라 동일 학교에 그냥 넣어줍니다. 내년도 기준으로 첫째 아이가 고1이나 고2다. 그럼 둘째 아이가 입학을 하게 된다. 원한다. 그러면 그 학교 무조건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으면
이걸 하지 않으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정원 내 우선 추첨입니다. 우선 추첨. 먼저 정해지는 겁니다. 쌍둥이 동일교 배정. 쌍둥이 원하시면 같은 학교 넣어드립니다. 어느 학교 갈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같은 학교는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지체 부자 유자, 그리고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요 피해 학생은 상대방 가해 학생이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학생, 원천 분류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학교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년, 소녀 가장, 또 다자녀 중에 희망시, 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우선 추첨. 요것은 이제 아까 요거는 첫째 아이가 있을 때만 가능했잖아요. 이거는 만약에 첫째 아이가 없을 때, 또 이 학생이 첫째 아이다. 그러면 학교별 정원의 5%를 놓고 우선 추첨을 한 번 더 추첨의 기회를 가진다. 절대적이진 않고 확률이 조금 높아집니다. 네. 우선 추첨 지망교는 전체 학군 1지망에 기입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아까 다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배정이 있었고 현재 고2나 고1 자매가 있는 경우, 그럼 우선 추첨이 있었고 자매가 없을 때 얘는 학교별 정원 5% 내에서 추첨권을 한 번 더 가진다. 근데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된다. 둘 다 할 수는 없고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선 추첨해서 탈락할 경우 그냥 일반 학생들의 배정 절차에 따르게 됩니다. 근데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는 울산의 다자녀 가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접수를 해보면요. 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요 원서, 일단 종이 원서는 이런 타입으로 생겼습니다. 여기서 개인정보를 적고요. 만약 쌍둥이일 때는 여기 체크를 하고 뭐 이렇게 적는데 총 학교를 5칸이 있습니다. 학교. 전체 학군, 울산 전체를 다 적을 수 있고요. 거주학군 1, 2, 3지망 적을 수 있는데요. 요 순서대로 추첨이 됩니다. 컴퓨터에서 순식간에 1, 2 돌아가고 그 다음 전체 거주학군에서 1, 2, 3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전체 학군을 원서 적을 때는 학부모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이 학교에 예를 들어 자기 거주학군을 그대로 적을 경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다른 지역에 가고 싶다라는 희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구체적 지원 동기나 혹시 그 동네로 이사할 계획이 있는지, 또는 등하교는 어떻게 할 건지 등등. 가령 뭐 기숙사에 있는 남창고등학교 갈 계획이 있는 학생이 있을 수 있고요. 난 동구에 살지만 시내 남구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싶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적어서 당첨되면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다만 희망에 의해서 당첨됐기 때문에 다시 전학은 불가능해요. 근데 구체적인 계획에 의해서는 충분히 울산 전체의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다자녀 신청서입니다. 다자녀는 두 가지 체크, 다자녀 우선 배정 또는 5% 우선 추첨에 대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희망학교는 원서에 제출된 전체 학군 1지망이 희망학교가 되겠습니다. 꼭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실 수 있다. 이게 핵심이고요. 원서 작성 시 유사. 요거는 많이 오는 질문들, 궁금하신 사항들 했는데, 가거주 위장 진입이다. 자, 우선 원서는 주소지 기준으로 적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주민등록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은 지켜야 된다. 이게 핵심이고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주민등록만 되어 있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학생 단독으로 주민등록되어 있는 경우, 부모 없이 친척이나 친지 집에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서 어떤 사업장이나 어떤 건물에 그냥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을 환원해야 하며 불응시 위장 전입 통보를 해야 된다. 근데 뭐냐? 주민등록법이 있습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또 가거주로 원서를 적어서 배정 후에 확인되면 배정 및 입학 취소도 할 수 있습니다. 예. 요지는 주민등록법을 지키셔라.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 자주 하는 질문입니다. 다자녀 가정입니다. 근데 쌍둥이 2명이 있고 초등학생 1명, 즉 3명인데 쌍둥이 배정과 다자녀 추천 배정을 같이 신청해도 되나요? 요지는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쌍둥이 어떤 학교든지 모르겠고 같이 가야겠다. 쌍둥이 동일교 선택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밑에 동생이 있기 때문에 우선 배정은 아니고 우선 추첨 5%둘 다 같은 학교 갈 수도 있고 이럴 경우 다른 학교 갈 수도 있습니다. 5% 확률이 조금 높아진다. 그렇지만 절대적인 건 아니더라.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다자녀 가정입니다. 현재 성인된 언니와 고2 오빠 중3 학생이 있습니다. 중3 학생이 지나가겠죠. 오빠가 있는 학교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네. 다자녀 우선 배정을 선택하지 말고 우선 추첨 5% 요걸 선택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 부분은 성인인 자녀는 독립해 있을 수 있으니 등본에서 확인되지 않더라도 확인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다자녀 가정입니다. 쌍둥이와 언니, 고1이 있는데 언니와 같은 학교에 갈 수 있나요? 있습니다. 둘 다 다자녀 우선 배정 선택할 수 있고요. 요 경우는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중구에 살고 있는데 남구로 가고 싶다. 아까 그 전체 학군 신청에 학교로 지망할 수 있고요. 단 거주학군에라는 자기 주소지 기준에 그 학군에밖에 지망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12월이나 1월, 2월에 이사할 예정입니다. 고등학교 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전 예정지를 인정해서 원서도 작성 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서류가 필요하고요.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학교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분양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이체 내역 등등 이전 주소지와 이전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이전을 주소를 현행화해서 그 귀로 원서를 적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냐? 3월 말까지 입주를 한다고 확인이 되면 각서와 이런 서류를 받고 그 주소지로 먼저 배정을 할 수 있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건 지금까지 말한 단계를 표로 만든 거고요. 우선 합격을 하면 배정 대상 인원이 확정이 되겠죠. 그다음 우선 배정을 먼저 하고 그다음 우선 추첨을 하고 먼저 하는 학생들이 다 끝나고 나면 일반 추첨 20%, 40%, 40%요 순서대로 이루어지겠고요. 네, 요건 일정인데 한번 합격자 발표 1월 7일, 배정 발표 1월 23일. 경우에 따라서는 배정 통지서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건 출신 중학교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월 26일부터 학교에 따라 예비 소집이 있겠고요. 입학 등록은 2월 달까지 하시면 되고 재배정 접수 기간입니다. 1월 28, 29, 30일 중학교에서 재배정 요청을 하시면 중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공문을 보내주게 되고요. 이 재배정은 어떻게 되느냐? 배정을 받았는데 내가 학교폭력 피해자인데 가해자와 같이 가 있더라. 아까 강제 전학 처분이면 원천 분류가 되겠지만 그 이전에 뭐 서면 사과라든지 정학 처분이라든지 받은 학생 같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냥 다녀도 돼요. 근데 정말 피하고 싶다. 그럼 재배정 요청하시면 다른 학교로 재배정 가능하시고요. 또 하나는 학부모가 교직원인데 그 학교로 됐다. 우리 교육청에서 상피제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분리시킵니다. 네,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더 아까 그 이전 예정지라고 했는데 그때는 계획이 없었는데 갑자기 1월 중순에 동구에서 언양으로 이사를 가게 됐다. 네, 요건 재배정 때 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재배정 때 안 해도 3월 되면 전학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미리 해야 교복 준비나 이런 게 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요 빨간색은 확정된 일자고 파란색은 유동적으로 좀 변경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상 배정에 대한 기본 설명을 마쳤고요. 이상으로 2026학년도 울산광역시 후기 일반고등학교 입학 전 요강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